여기서 일단은 보시면은 이게 지금 다 합쳐진 거인 거죠? 네, 맞아요. 다 붙었네. 그쵸? 네. 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따로 하는 방법을 일단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예. 일단 이렇게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되게 그래도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커브 라인으로 이렇게 휜 거 있죠? 아, 네. 요거는 혹시 어떻게 작업을 하셨을까요? 블렌더에서 네, 옹기둥 이렇게 한 다음에 네. 그 디폼 변형 들어가서 심플 디폼으로 그냥 휘게 했거든요. 아, 그, 그러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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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저기 지브러시에서 잡는 게 아마 나중에 생각하면은 더 편하실 네. 수도 있어요. 아, 네, 지브러시에서 그래서 그 트랜스포즈라는 툴을 오늘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긴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같이 응용을 해 보실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너무 괜찮은데, 일단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인 그 실루엣을 잡고, 그 다음에 스케일 같은 거를 잡고, 그걸 먼저 잡아 놓으시면은 나중에 디테일 같은 거 잡으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편하실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디테일을 잡아버리면 뭔가 완성은 빨리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완전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큰 형태 먼저 잡으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다리 같은 경우도 네. 아마 보통 크라켄 같은 경우는 이쪽이 점점 두꺼워졌다가 점점 얇아지는 형태로 갈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보면 약간 도너츠처럼 이게 네, 굵기가 사실 맞아요. 잘 모르겠죠. 예, 그래서 네. 이런 걸 잡아놓고 이제 이런 걸 쪼개 나가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빨라요. 예, 아, 네. 요거는 일단은 빼고 이게 뭐였죠? 그, 이게 그냥 돌 그거거든요. 돌이요? 그 암벽을 그냥 문어다리로 잡고 있는 그런 연출인데, 네. 그래서 암벽 그냥 잠깐 추가해봤는데, 아, 띠 감는 거여서 사실. 휘 감는 거. 네, 근데 이게 다리로 이게 화면 기준으로 왼쪽 다리 있잖아요. 예, 그게 돌을 이렇게 휘감는 건데, 문어 다리로. 네. 이게 휘감는 게, 그, 블렌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휘 감. 지브러시도, 그거 지브러시에서 해야 편해요. 아, 그래요? 예, 지브러시에서 펴서 편하고, 그거를 블렌더에서 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잡는 것도 한번 같이 요령을 한번 봐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는 똑같은 레퍼토리거든요. 뭐 다이나메시 하고 머지다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하드 서페이스나 메카닉에서는 괜찮은데 문제가 크리처는 트랜스포즈를 쓰지 않으면 좀 한계가 오는 거죠. 왜냐면 일반적인 메카닉은 그냥 블럭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이제 크리처 같은 경우는 막 되게 이렇게 꾸물꾸물 거리는 것들이 이렇게 막 휘 감고 있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잡아주면서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그냥 음, 얹어가지고 조립만 한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이따가 간단하게 한번 네, 아무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스처가 나와야지 이제 이런 것들도 추가되는 거고 지금도 너무 빨라요. 예. 그리고 모델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핵심적인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밀도 있게 잡혀지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론 이런 밀도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 시선이 분산돼가지고 어디에다가 초점을 둬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져요. 음, 네, 그래서 한 부분만 딱 포커스를 잡아놓고 약간 주변에는 이제 파생되는 느낌으로 그렇게 잡아주시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2D로 먼저 스케치하고 컨셉을
잡고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일단 빨리 완성을 하겠다라는 생각에 3D를 먼저 들어갔다가 나중에 결과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네. 조금 늦게 해도 괜찮으니까 스케치를 최대한 많이 썸네일을 쫙 그려요. 그 다음에 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걸 보고 바로 모델링으로 옮기는 경우. 그러면은 그럼 퀄리티가 잘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정말 그 퀄리티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좀 더 이렇게 휘감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레퍼런스들이 좀 다양하게 있고 그거를 토대로 그래서 포토샵에다가 여기다 레퍼런스를 쫙 깔아놔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가지고 그걸 약간 변형시키되 포즈는 비슷한 느낌으로 그렇게 쭉 뽑아놓고서 하나 고르셔가지고 하셨으면은 하다가 이 느낌보다는 그 느낌 그대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컨셉 스케치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휘감는 걸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지 좀 더 괜찮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휘감는다라는 느낌은 딱히 잘 안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컨셉, 스케치. 나는 2D가 싫어도 내가 2D가 내 파트가 아니어도 그래도 하겠다. 근데 그래서 모델러들은 그림 잘 그려야 된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림을 그림만큼 3D로 나와요. 그래서 보통 3D 퀄리티가 좀 저조한 분들은 그림 안 그리고 바로 시작했다가 그냥 끝.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저는 이제 다른 반에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빨리 완성시키면 밤 12시에 회사 지원해서 취업할 거냐고.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시간 지나면은 지금 공들여서 했던 작업은 묻히게 되고 다음번에 작업한 것들이 더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스케치를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레퍼런스 참고하신 게 따로 없으신 거죠? 요거는. 네, 그 크라켄 그 이미지 좀 봐서 했는데, 혹시 크라켄 이미지 보신 거 네. 그거 가지고 계세요? 아, 네, 그거 보내드릴 수 있어요. 네. 한번,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그 원본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가지고. 전에도 선생님이 보셨던 건데, 네네. 몰드크래프트, 약간 다르긴 한데, 네. 비슷하게 해보면 할 거예요. 괜찮아요. 어차피 분위기랑 느낌만 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은, 제가 보는 거 할게요. 네네네네. 보냈어요. 보냈어요? 아, 네. 음, 조금만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네. 음, 그래. 이 보니까 어떤 느낌인 줄 알겠네. 예. 이거는 휘감는다라는 의미보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네. 뭔가 그거 있죠. 이렇게 푹 내리앉은 느낌. 아, 네. 예, 약간 이렇게 내리앉아가지고 다리로 두 번째로 이렇게 막 주변 것들을 휘감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네. 먼지나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것 예, 맞아, 맞아, 맞아. 약간 그 바닷속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모래가 있는데 위에서 뭐가 팍 하면은 내려앉으면은 모래가 이렇게 확 퍼지는 듯 하면서 뿌옇거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일단은 앵글 자체가 지금 이래서 이런데, 이거는 얼추 비슷하게 몸통은 잘 하신 것 같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파트별로 보니까 여기가 지금 약간 블럭진 거 같은 느낌도 들면서 결국은 이게 보면은 약간 요런 형태로 가 있잖아요. V자. 레퍼런스 주신 거 보니까. 예, 근데, 아, 네. 그 뭐지? 요거는 약간 너무 이렇게 사각형 블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네. 어, 근데 혹시 화면 이거 공유되어 있는 건가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공유가, 네. 꺼졌나? 아, 네. 다 좀, 꺼졌나봐요. 미안해요. 예. 아, 이제 보이죠, 네. 이제? 예. 네. 네.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눈도 얼핏 뭐 다 비슷하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약간 굵기랑 흐름 자체가 좀 약간 깨진 느낌도 들어가지고 네. 약간 다리가 지금 요거는 약간 무슨 추러스 같은 느낌이랄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보내주신 거 보면은 그 저기 뱀 있죠, 뱀. 네, 맞아. 약간 뱀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예.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까워가지고 차라리 여기를 얇게 해줘도 부드럽게 다시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이런 그 곡선의 리듬 같은 게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끝에 가가지고 이게 아니고 네, 꼬리는 싹 빼주는 건데 일단 문어로 간단하게 한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도 비슷하게 하시려고 노력 많이 하셨네. 예. 이거 트랜스포즈까지 써가지고 아마 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거는 네, 보여드리고 오히려 이거 기동 되게 잘하셨던데요? 네, 기둥 좀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거 레퍼런스 보고 연구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음, 도미 씨는 뭐 어디 쪽이 더 편해요? 이런 딱딱한 오브젝트 만드는 게 더 편해요? 아니면은 크리처 쪽이 좀 더 편해요? 저는 3월 쪽이 좀 돌이나 이런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돌, 딱딱한 느낌. 그러니까 왠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그게 느낌이 좀. 보통 그렇게 나누거든요.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이랑 네, 그 올게닉 모델링이랑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그렇게 이제 모델러들은 부르거든요. 배경에서. 아, 네, 그러면은 처음에 모델러에서는 보면은 캐릭터 아티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 아티스트가 있어요. 인바이러먼트 아티스트가 배경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그 배경에서 보면은 크리처가 있고 하드 서페이스가 있고 캐릭터도 크리처가 있고 하드 서페이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크리처는 말 그대로 이런 문어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막 네, 이렇게 막 말랑말랑한 그런 괴물 같은 거? 네, 아니면 사람 이런 것도 올게닉 모델링에 속하고. 근데 하드 서페이스는 말 그대로 딱딱한 그런 표면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드 서페이스가.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기둥뿐만이 아니라 건물, 그다음에 메카닉, 사이파이,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사물들 있죠. 뭐 키보드, 네. 컴퓨터, 책상 이런 거 다 포함돼요. 하드 서페이스에. 근데 블렌더 때부터 제가 쭉 보니까 동민 씨는 하드 서페이스 쪽으로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기 사이파이 하면 좀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난 한편으로 드는 거지. 보통 사이파이에서 많이 헤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캐릭터 하시는 분들이. 캐릭터는 올게닉인데 사이파이 하려고 보니까 너무 다 이렇게 무슨 도면 그린 것처럼 막 네. 그렇게 생겨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서 근데 오히려 동민 씨는 그쪽으로 되게 빨리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보이긴 하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네, 다 너무 좋고 음, 방송이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유가 안 돼요? 어? 네, 그 방송이 지금 계속, 그래요? 잠깐만. 네, 아, 이제 된 것 같아요. 이제 돼요. 이제 꺼질 일 없습니다, 이제. 아, 네. 이게
네. 아무튼 뭐 지금 전체적으로 다 너무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여기 뭐 이렇게 중간에 사각형 틀도 보면은 이렇게 막 되게 삐뚤지 않고 정교하게 잘 잡으신 것 같고, 이거는 뭘로 뺐어요? 저기 마스킹 하신 건가? 그냥 이거는 그냥 컨트롤 그 뭐냐 블렌더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아, 처음에 블렌더에서. 네, 지브러시에서도 할 수 있긴 있는데, 네, 잘 하셨고, 이거를 조금만 더 이제 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어떤 네, 거냐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크랙 간 거는 너무 잘했는데, 파인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렇게 시멘트 재질로 이루어진 거는, 위에 이렇게 시멘트 약간 발라가지고,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약간 이렇게 떡져 있는 거. 네, 그런 느낌들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파여 있는 게 보면은 여기서 라운드가 요렇게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네, 가다가 어느 부분은 이렇게 푹 그냥 90도로 꺾여가지고 움푹 파져 있음으로써 여기가 이제 날카로워지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그렇기는 한데, 네, 그런 거를 조금만 더 다듬어 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어떤 거 보고 하신 거죠? 이거 그 사진만 보고 아, 사진만 보고? 보여주신 거고. 그러셨구나. 네. 여기 윗부분도 뭐 잘은 하셨는데, 아니면 여기를 그냥 하게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갖다가 이제 위에다가 쌓아 올릴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 하나짜리 놓고 옆에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는 것도 하나 놓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일단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쪽으로 원래 네. 이쪽에도 원래 그 묘사를 하려 했는데 너무 과한 거 같아가지고 위는 아니고. 묘사를, 네, 네, 그게 그냥 왜 과해 보일 수 있다냐면은, 여기 크랙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지금. 네, 크랙이 이런 것도 있죠. 여기서 갈라지고, 끊기고, 갈라지고, 끊기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쭉 다 이어지잖아요? 어디요? 네, 예. 이런 주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부분에서 이걸 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조금 더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 부분이 이렇게 파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깎였기 때문에 이쪽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이 깎여 내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쪽하고 이쪽하고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잖아요. 네, 요거는 뭐 이 정도로 디테일이 좀 많으면 여기는 조금 줄여주고, 근데 만약에 여기도 이런 주름 같은 거 뭐 디테일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근데 여기도 많아버리면 좀 되게 징그럽지 않을까요? 좀 주름이 많고 사방팔방 다 많아버리면. 그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좀 놓으면 괜찮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부분이 어느 물건에 계속 닿는 부분이야. 그러면 그 부분만 딱 해주는 거지. 그냥 비주얼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여기가 너무 좀 깨끗한 거 아니야? 이러는데, 오히려 그게 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생각 외로 되게 형태 잘 잡으셨는데? 그래서 요거는 요거대로 한번 해보시고, 이거를 추가적으로 옆에 복사해가지고 여기 면만 없는 거 있죠? 네, 여기 면만 없는 걸로 해서 그거를 좀 더 이렇게 뭐 쌓아보는 식으로 해서 또 가볼게요. 그렇게 해서 느낌 네, 보고. 알겠습니다. 네, 물론 그걸 쓸 건 아니지만, 왜냐면은 그 중에 하나만 쓰고 요거 하나 쓰고 모양이 이게 다르니까 나중에
텍스처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거를 같이 뭉쳐버릴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둥 되게 잘하셨네. 예. 그리고 여기 크리처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일단 지브러시 지금 뭐 켜있는 거 있으시면은 그냥 이거 뉴 다큐멘트로 설정을 해주시고 아니면 껐다가 다시 키셔도 돼요. 그리고 요거 설정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이쪽 밑에, 그러니까 다큐멘트에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뉴 다큐멘트 있고, 그 아래 보면은 여기 range가 있잖아요. 요 0.5로 아마 지금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요거를 요렇게 0으로 아예 내리면 이 외곽에 있는 요 프레임하고 컬러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뭐 작업하실 때 좀 더 이렇게 간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처음 알았어.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작업하면서 조금씩 알려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지금 여기 사람 얼굴이 이 앞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은 Shift 눌렀을 때 여기가 지금 프론트 뷰인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작업을 했는데 막 이렇게 돼가지고 어디로 사라졌어요. 막 못 찾겠어. 그럼 여기서 F를 누르면 다시 그 앞으로 와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방향 잡아서 Alt키로 이렇게 잡고 뭐 이렇게 마우스 돌리면서 잡으면서 좀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있고, 저는, 요거를 한번 꺼내봤어요. 왜냐면은 좀 포즈랑 이런 거 트랜스포즈로 좀 보여드리려고.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 캔버스 창에다가 라이트 박스를 누르셔가지고, 저는 이 데모 솔저를 꺼냈거든요. 요 데모 솔저를 꺼내셔도 되고, 뭐, 다른 거는 다 얼굴밖에 없어가지고, 트랜스포즈 먹이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거 뺐고요. 아니면 걔 있죠, 걔. 요 애를 꺼내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만약에 되셨다고 하시면, 이제 요거를 다시 꺼주세요. 이렇게 꺼주시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작업할 때 보면은 지금까지는 하나로 뭉쳐가지고 막 작업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섭툴에 보면은 되게 많죠, 여기 이렇게. 이게 장신구예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보면은 막 아이템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장착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한번 좀 깔끔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 다 꺼볼게요. 밑에 있는 것들은. 다음에 제가 다 했네. 다 뺐어요. 다 이렇게 뺐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늘 할 부분은 트랜스포즈인데, 트랜스포즈 하면은 여기 왼쪽에 브러쉬 요 버튼이 있죠. 뭐 단축키 B 누르셔도 되지만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 트랜스포즈가 있어요. 여기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해보시고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여기 위쪽 왼쪽에 보면은 지금 드로우로 되어 있죠? 드로우랑 에딧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드로우를 풀러 주시고요. 여기 무브로 한번 가보실래요? 무브? 그 다음에 쉬프트랑 컨트롤을 누르고 여기서 잠깐만 이 손목 쪽부터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서 쉬프트랑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트랜스포즈에서요 요렇게 팔 쪽으로 해가지고 어깨 쪽으로
쭉 끌어올려 보세요. 그럼 요런 이제 노란 색깔 라인이 하나가 생길 거예요. 네. 생겨요? 아, 네. 예, 생겼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마스킹 돼 있는데 이거는 기억나시죠? 컨트롤하고 알트 눌렀을 때 이제 마스킹 했을 때는 여기 좀 더 선명하게 되고 컨트롤 누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하얀 색깔로 된 부분이 그 저거잖아요. 마스킹이 풀려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마스킹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마스킹이 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로테이트로 가시고 그래서, 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여기를 살짝 해보면은 축이 이쪽으로 몰릴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삼각형이래. 이 동그라미가 3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가장 끝에 있는 동그라미에서 그 빨간 색깔을 요거를 잡고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팔이 돌아가요. 이렇게. 되나요? 이게 처음에는 트랜스포즈 툴이 굉장히 어렵거나 복잡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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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되는 것 같아요. 돼요. 오케이. 오, 그래도, 겹쳤어가지고. 되게 빠르게 잘 하셨네.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 굉장히 헤매시거든요. 트랜스포즈 자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시프트를 잡고 여기, 왼쪽 사이드로 가보실래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도 끝에를 잡고, 요렇게 해보실래요? 앞으로, 이번엔 앞으로 이렇게 빼봐요. 네. 그러면 이렇게 팔이 앞으로 이렇게 좀 들렸죠? 네. 근데 이러고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가 생겼어요. 뭐인 것 같아요? 그, 훌링은 좀 깨지는. 깨지죠? 그쵸. 네. 그때 이제 드로우로 다시 오셔가지고, 컨트롤하고 저기 바깥쪽 캔버스 쪽을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Shift를 누르시고, 지금 너무 세네? 그러면은 Shift를 눌렀을 때 인텐서티가 20에서 100까지 올라가죠, 지금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를 한 9? 이렇게 살짝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다 Shift로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보실래요? 그러면 와이어프레임이 다시 딱 정리되지 않아요? 아니면은 요거를 폴리프레임 있죠? 저희 배웠던 거.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와이어프레임 딱 나와요. 이렇게 좀 곡선 짓던 게 일자로 쫙 지금 펴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저처럼 나왔어요? 네, 네, 이렇게 나와요. 나오죠? 네. 이 원리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문어 크라켄 할 때 다리를 이런 식으로 조금씩 돌린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문어도 여기 머리가 있어요. 그러면 다리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여기서 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조금씩 틀고 그렇게 하는 거지. 다시
잠깐만. 이거를 그러면은 저기 했으니까 또 반복 학습 한번 해볼까요? 이거 주로 빼고 그럼 에디트하고 무브였죠? 트랜스포즈였죠? 그러면은 네. 여기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만약에 이번에는 여기 팔꿈치 여기까지 해볼까? 여기는 사람은 연체동물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뭐 요렇게 가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해갖고 그려서 이렇게 축을 만들어주고 옆으로 가가지고 이 축을 저기 해가지고 잠깐만요. 네. 소리가 안 나오지. 아 그래요? 이제 들리시네? 혹시 들리시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맞다. 들려요. 방금 지구에서 튕겨가지고 부채 튕긴 것 같아. 아, 그 충돌 났나 보네. 깜깜. 예. 아, 그렇구나. 네네. 일단은, 네. 그럼 여기, 뭐야. 잠깐만. 그 화면은 보이시는 거죠? 네. 아, 됐어요.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여기 지금 팔꿈치 돌아간 거 보이시죠? 아, 네. 이거는, 저기, 무브로 하면은 그냥 이동만 돼요. 이거 로테이트로 해주신 상태에서 빨간색을 잡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제.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네.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안쪽으로 가서 컨트롤 잡고 바깥쪽에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은 여기서 똑같아요. 이거는 뭐 브러쉬가 어떤 거든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Shift를 눌렀을 때, 아까 20이었을 때 이거 아마 100으로 갔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는 너무 영향 안 받게 뭐 10 아래로 뭐 7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도 얼마든지 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하단에 폴리프레임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안 켜도 그만인데 보통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폴리프레임을 보고서 이 와이어프레임이 골고루 잘 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은 저는 좀 켜주도록 할게요. 켰더니 안 그래도 보였는데 이렇게 키고 나니까 이렇게 좀 깨진 게 너무 적나라하게 잘 보이죠? 네, 여기 무슨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푹 들어가고 그때 이제 이걸 보고 시프트를 누르고 근육이 너무 세게 해버리면은 이 근육 라인이 다 깨지거든요, 인체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근육을 잡는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정리되는 거. 이렇게 계속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늘어난 부분을. 그러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래킹 하실 때도 한 부분 잡고 정리하고 넘어가고 한 부분 잡고 정리하고 넘어가고 요렇게 가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딱 보면은 네, 완전히 이렇게 달라져 있죠. 네. 근데 하고 나니까 일단 이거는 캐릭터예요. 캐릭터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꺾인 부분이 꺾일 때 그 폴리곤의 면이 이렇게 좀 좁았다가 쫙 늘어났던 거 방금 보셨잖아요.
그 다음 여기는 접히면서 폴리곤끼리 충돌하면서 메쉬가 이제 겹쳐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 생기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쪽에 있는 근육이랑 이런 것들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인체를 이제 좀 공부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실 텐데 아무리 뭐 인종적인 부분을 다 떠나서 흑인이든 아시아인이든 뭐 백인이든 뭐 좀 거의 이제 인체 구조는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팔꿈치 뼈가 약간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거 네.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런 브러쉬 요걸로 좀 더 이제 넣어주시면서 또 다시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그 했었던 거 있잖아요. 여기 무브 툴. 네. 무브 툴로 아예 있는 거를 약간 요렇게 빼주셔도 돼요. 뺀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요렇게 또 약간 이렇게 뺀다든지 어차피 지금 이 폴리곤은 얼마 안 돼요. 이제 근데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는 작업을 안 하실 거잖아요. 이제 저희 배웠던 것처럼 이거는 뭐 머지 할 것도 없고 여기 지오메트리 쪽에 보시면은 여기 다이나메시가 있잖아요. 여기서 네. 레졸루션을 좀 올려서 여기서 다이나메시를 되고 있는데 아이고 기본적으로 하면은 더 올라갈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샘플로 된 메쉬라서 뭐가 좀 미안하다. 잘 꼬이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제가 이거를 저걸로 해볼까? 실제로 만들면은 아마 잘 될 거예요. 그럼 이거를 네. 서툴 말고 지금은 저 저는 섭디바이드로 한번 보여드려야 잠깐만. 네. 이게 네. 지금 이게 잠깐만. 이거 freeze subdivision level하면은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기존에 먹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해볼게요. 네. 되기는 하는데 이게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델이라서 뭐가 이상하게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잠깐만. 그러면 이걸로 해볼게요. 이 subdivide를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면이 굉장히 더 나눠진 거를 보실 수 있죠? 네. 모는 종이처럼.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낮췄을 때는 이 상태는 완전 로우 폴리곤이잖아요. 이럴 때는 액티브 포인트가 2036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 캐릭터만 봤을 때. 근데 여기 있는 장신구까지 다 합친 게 58만 1224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1일 때 이제 자 이거 2일 때는 8138이죠. 네. 그리고 32,546이고 이거 계속 쪼개지는 거 보이시죠? 뭐 한 5 정도로 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소프트해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고퀄리티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방금 전에 저희 그 여기 팔꿈치 쪽에 뼈 쪽을 좀 밖으로 뺐잖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무브로 조금 빼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인텐서티를 조금 낮춘 다음에 이런 식으로 스커핑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 근육 같은 거 이제 잡아줘야 되니까. 맞아. 그 근근이 근데 네. 가끔씩 다이너미시 할 때, 해상도 올릴 때 브러쉬가 망가지는 그럴 때 있거든요. 브러쉬가 망가져요? 예, 그러니까 이 클레이 빌드나 어떤 브러쉬 써도 그 인스턴스 강도가 엄청 세져요. 그 다이너미시를 좀 올리면 가끔씩 그런 버그가 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수치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은 것도 네, 아닌데, 네, 그 엄청 아, 세게 나오는 인스턴스가. 음, 그렇구나. 그 일종의 버그 같은데요, 그게?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원래 다이나믹시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버그 같아, 버그. 그거는 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컴퓨터 사양이라든지 CPU라든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 내부적으로의 문제라든지 뭔가의 자그마한 걸로 이렇게 좀 충돌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여튼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보면은 나중에 이제 막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와이어프레임이 막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이제 여기서 G 리메셔를 해주면서 한번 해볼까요? G 리메시 프로그레스네.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다시 됐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정리도 해주실 수 있어요. 일단 이거는 지금 몸체가 그냥 하나로 이렇게 된 거니까 이런 건데 나중에는 저기 뭐야 이런 식으로 장신구 만약에 차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자, 이것도 처음에 이제 입히고 났을 때는 딱 맞아 떨어졌는데 포즈 바꾸니까는 이것도 다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잡으실 때는 요렇게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원래 작업 순서가 뭐 어떻게 됐냐면 그거 아시나? 라우콘상? 동상 중 그리스 그 동상 중에 라우콘상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시면은 저기 이렇게 막 좀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상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정말 네. 라우 네. 뭔지 알아요? 잠깐만 라우콘상 찾았어요. 네.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딱 잡고서 들어가면 좋기는 한데 보통 T포즈로 이 정도로 잡아놓고 이렇게 정자세 있죠. 잡아놓고 트랜스포즈로 팔을 올리고 여기서 또 접어주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원래는. 그래서 몸통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네. 이 장신구는 T포즈일 때 굳이 안 만들어 주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저기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즈로 포즈를 다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딱 최종 결정된 씬 있죠. 그 포즈. 네. 그거에 맞춰가지고 장신구를 작업하는 게 손이 덜 가고 훨씬 편하실 거예요. 예. 안 그래 버리면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무브로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거를 또 선택해서 Alt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또 다 맞춰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또 붕 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네. 지금 여기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붕 뜬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이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붕 떴는데 이런 거 어떻게 좀 안에 있는 공기를 어떤 식으로 빼주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 Shift 누르고요. 요렇게 눌러주면은 또 피팅이 딱 됩니다. 피팅이 돼요. 여기에 맞게. 근데 조금 이렇게 잡아주면서 다시 이것도 좀 펴주면서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사실 정답은 없지만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툴 말고 디바이드를 해가지고 나는 그냥 그렇게 할래. 왜냐면은 주름 같은 거를 여기다가 어차피 그려줘야 되니까 그거 할 때 같이 할래 하는 분들은 하셔도 뭐 말리진 않아요. 예, 말리진 않은데 옷
같은 거 보면은, 아예 그런 거 있죠. 그, 이렇게 막, 헬스 하는 사람들이 되게 쫄쫄한 그런, 그, 옷 같은 거 이렇게 입으면은, 피팅이 빡 되잖아요. 네. 예. 그런 느낌이거든요. 막 이런데 이제, 뭐 이렇게 막 주름 같은 게 이렇게 있고. 뭐, 예, 여기 보면은, 주름 같은 거 이제 가끔 표현하기 좋은 브러쉬들도 좀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뭐, 클로스 핀치 같은 것도,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만 봐도 막, 예,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 장신구가 있을 경우에는 하나하나 작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렇게 픽스된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이제 리깅을 할 거면은 T포즈로 잡아 놓는 게 사실 맞기는 한데 이렇게 동상, 라오콘상처럼 그런 동상으로 돼 있는 거는 리깅할 이유가 없죠. 일부러 그냥 그런 스컵처를 해가지고 그냥 맵에다가 배치를 해 놓는 거니까. 그쵸? 네, 어, 그래서 그렇게 형태만 잡아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문어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사람으로 1차적으로 조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네. 이게 문어는 아닌데 그냥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만약에 뭐라 해볼까? 여기 뭐 의자에 앉아 있는 거를 갖다 만들어 볼까요? 네. 예, 의자에 앉아 있는 걸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트랜스포즈 무조건 써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문어로 아까 전에 그걸로 보면은 이렇게 막 그런 거죠. 이제 주변 것들을 이렇게 휙 감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면은 뭐를 꽉 안쪽으로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있죠. 그런 거를 의자로 조금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의자를 놓으려면은 별도의 오브젝트로 분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여기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서툴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 그 레이어라고 해야 되나? 이쪽 칸이. 네. 예.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인서트로 해가지고 그냥 큐브 3D로 해서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요거를 무브로 하고 잠깐만 요거를 이거는 저기 기즈모라고 하는 거예요. 기즈모 3D. 기즈모를 끄면은 아까 전에 트랜스포즈의 그 룰러가 나올 거고요. 요거를 켜주면은 요렇게 뜰 거예요. 예, 기즈모라는 게 이제 요런 사이즈 조절하고 그 다음에 위치 조절할 수 있는 요런 화살표하고 여기 이렇게 로테이션 할 수 있는 요런 방향 키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홈으로 누르면 이쪽 센터로 오고 여기는 이제 핀으로 박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런 거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물쇠 푸니까 여기 지금 이게 움직이죠. 기즈모가. 네. 근데 이거 끄면은 고정이 돼서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를 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껐을 때 이게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어차피 맞춘다 해도. 네. 이거 위치 기반 이 아이콘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 눌러주시면 요 센터로 딱 와서 딱 맞아 떨어져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요렇게 살짝 높여볼까요? 요 정도로 하고 그러면은 얼추 여기 발 사이즈에 맞는 것 같아요. 요렇게 한 다음에 사람을 Alt키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하면은 활성화가 되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살짝 조금 앉을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니까 요렇게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굽혀야 될 부분이 일단은 네, 여기 무릎이 굽혀져야 되겠죠? 굽혀져야 되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서 일단 기준물을 꺼 주셔야 되고요. 트랜스포즈로 선택이 돼 있으셔야 되고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요 선이 딱 굽혀지는 선이 한 요 정도 될까? 요 정도 됐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 로테이트로 가야지. 네. 이게 축이 잘 안 맞으면은 잘 안 잡힐 수도 있어가지고 잠깐만 또 풀렸네. 이게 옆에서 잡으니까 네. 저게 된다. 원래 앉는 거, 네. 앉는 거 잡는 게 좀 여러 가지, 아이고. 원래는 이게 다리를 하나 이렇게 구부려주고, 그 다음에 구부려주고 막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잠깐만. 이거를 위로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나 구부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허리를 또 세워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지금 다리가 서로 다른 메쉬기 때문에 지금, 아이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거 다 따로따로 해요? 다리가? 다리가 지금 이쪽 다리하고 따로따로 해요. 레이어가 다 달라요? 아니, 레이어는 같은데, 네. 지금 여기하고, 여기서는 이어지지만 여기랑 여기랑은 지금 별도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트랜스포즈로 가서, 그 다음에 여기 허리를 다시 잡아줘야 돼요. 허리를 어차피 메쉬를 다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냥, 요렇게만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반대로 하고, 이 끝에 쪽을, 로테이트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무브로 조금 움직여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원래 조금씩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섭디와이드를 너무 많이 먹혀가지고, 메쉬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네. 폴리곤이 너무 많아서. 네, 폴리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하여튼 원리는 아시겠죠? 네. 약간 조금 복잡하긴 해요. 네,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션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하나하나 잡아 들어갈 게 많아져요. 네, 굉장히 하나하나 잡아 들어갈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잡으면서 올리고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럼 요것도 이제 그거 놓고 여기서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비슷하게 잡아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약간 문어도 전체적으로 틀 잡아 놓고 밑에 거 간단하게 잡아 놓은 다음에 같이 레벨 1이면 1, 2면 2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잡아 들어가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포즈 잡고 조금 잡고 그 다음에 다이너메쉬에서 올리고 머지 시킬 거 올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에 확 끌어올린다고 해가지고, 빨리 뭔가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돼버리면은 밸런스 자체가 깨지기 때문에 더 틀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트랜스포즈 같은 거.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저기 기둥 하신 거 같은 경우는 네. 기둥까지만 살짝만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고 10분간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기서 어펜드래. 여기 인서트에서 만약에 큐브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케일을 여기 기지모 다시 켜주고 이렇게 늘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기둥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를 지금은 이렇게 하나만 놨지만 나중에는 이거를 모듈러로 좀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놓냐면 이거를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하고 이렇게 뺐어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하고 이렇게 좀 뺐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복사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죠. 똑같죠. 네. 그래서 어떻게도 응용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서로 다르게 좀 놓는 다음에 이거를 잡고 만약에 스케일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요거 잡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요. 그러면은 똑같지만은 사이즈가 다른 것도 있고 뭐 비슷한 것도 있고 그렇겠죠. 네. 이렇게 만약에 놨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대로도 한번 보여주고 어떤 거는 이거는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조금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럼 그렇게 놓고 이거를 클릭하고 무브를 준 다음에 뭐 이걸 약간 이렇게 해볼까? 이거 놓고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끼워 넣는 거지. 그리고 살짝 이렇게 막 들려있기도 한다든지 위에 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무브로 살짝 이렇게 또 놓을 수도 있는 거겠죠? 예, 잠깐만요. 예, 그래서 저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기둥 자체가 이 블럭이 이렇게 좀 서로 삐뚤빼뚤하게 좀 쌓여진 듯한 느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죠? 아니면은 이거 하나를 클릭해가지고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무브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옆에 쓰러져 있는 기둥 블럭 같은 거 있죠? 네. 이 게임에서 여기 이런 식으로 막 부셔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네. 이거 다 모듈러예요. 모듈러 피스. 따로따로 만든 게 아니라 거의 하나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배치하고 여기랑 여기랑 만약에 좀 너무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로테이트 시켜가지고 다른 면을 보여주면서 서로 다르게 보이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 몇 개만으로도 굉장히 그 완성도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도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거기서 좀 더 만약에 응용이 된다 하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막 담쟁이 덩쿨 같은 거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풀 같은 거 위에 막 올라와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네. 어차피 리토폴로지는 진짜 별거 없기는 하거든요. 그거는 일단 이거 어느 정도 좀 되시면은 리토폴로지 제가 한번 쭉 봐드릴게요. 그거는 진짜 별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하이폴리곤이 얼만큼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리토폴로지를 했을 때 그 디테일이 잘 살아나냐 안 살아나냐 그런 차이가 좀 있거든요. 네. 리트폴로지가 이 하이 폴리곤에 큰 사각형을 끼워 얹어가지고 로우 폴리곤으로 덮어 씌운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리토폴로지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잠깐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를 설명해 볼까? 한국은 쉬워서 저도 바로 할 줄은 없는데 네. 개념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요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아트스테이션에 보면은 이제 이런 기둥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하이폴리예요. 원래 원본은. 네. 원본은 하이폴리인데 여기 막 파져 있는 거 있죠. 네. 근데 원래는 하이폴리로 하면은 파져 있는 부분까지 와이어프레임이 안쪽으로 뚫고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은 거기도 면들이 계속 생성이 되겠죠. 근데 이 리토폴로지를 하는 거는 로우 폴리곤으로 이 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들을 노멀 맵을 만들어 내 가지고 입혀 주려고. 그럼 게임에 들어가는 하이폴리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무거워져 가지고 게임이 돌아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기 이렇게 파여 있어도 그냥 이 네모난 거 있죠. 이 안쪽으로 면을 또 뭐 익스트루드 해가지고 안쪽으로 넣고 땡기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원통으로 이렇게 크게 이 기둥을 크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이런 거 그냥 다 무시하고 크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네. 용량을 낮추기 위해서 그대로 본을 가볍게 뜨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이폴리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를 베이킹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저희 그 서브센스 그때 설치하셨잖아요. 그때 뭐 알비도, 노멀맵 뭐 등등등등 맵들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알비도 말고 또 뭐 글로스 맵이나 뭐 메탈릭이나 러프니스나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은 그것들을 이제 한 방에 구워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멀 맵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 보이시죠? 네. 예, 어떤 식으로 나눴는지는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분은 뭐 이런 식으로 했네. 일부러 조금 더. 왜냐면은 여기는 요즘에 이렇게 그냥 덮어도 되는데 컴퓨터 사양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엔진도 좋아지고 조금 더 고퀄리티를 욕심을 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도 돌아가니까. 그래서 여기 일부러 좀 더 쪼개주시겠네요. 옛날엔 이것도 소화가 안 됐었어요. 지금은 이것도 소화가 되니까 이게 지금 로우 폴리곤으로 덮은 건데 네. 저거 다 하나로 덮은 거예요. 로우 폴리곤. 로우 폴리곤으로요? 네. 그러니까 리트폴로지로 지금 한 거죠. 그럼요. 그럼 리트폴로지로 이거를 다 이렇게 덮은 거예요. 하나하나 해가지고.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이 새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걸 만들어주고서 중간중간에 와이어프레임을 좀 없애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하이폴리로 이런 디테일 같은 게 표현이 된 만큼 리토폴로지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하이폴리고 뭐고 그냥 대충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런 그 디테일을 그냥 이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면으로 그냥 처리해버리면은 지금 여기처럼 푹 들어간 느낌이 입체적인 느낌이 좀 덜 날 거고 나기는 나겠지만 잘 베이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면을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추가가 되더라도 일부러 하이폴리에 맞춰가지고 여기까지 다 따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하이폴리가 얼만큼 나오는지에 따라서 리토폴로지는 움직여요. 대충 하면은 요런 것도 아마 지금 안 만들었을 거고 여기 부분에 이런 디테일 같은 거를 넣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리토폴로지를 해준 거라서
하이폴리에서 리토폴로지는 이렇게 좀 리토폴로지가 따라가는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고- 리트폴로지가 뭔가 되게 쉽긴 한데 하는 방법이 사람이나 이런 거 입체적인 거 좀 할 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입체적인 거, 그럼요. 어, 평소에 그치. 장신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체도 그렇고 복잡한 구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더 걸려요. 그래서 이 배경에서는 이런 기둥 같은 거, 아니면 뭐 패널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나마 쉬운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게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딱 하나 더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다. 지금 이 기둥을 볼 때는 이 위에 여기 약간 디테일 같은 거 보여요? 요게 요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곡선이다 보니까 여기에 그 볼텍스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 하나를 리토폴로지를 다 하면은 그래도 무거워지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눈에 더 띄는 거는 이쪽이 더 띄지 이쪽이 더 띄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위에다 면으로 이렇게 그냥 커버해 준 거 보이세요? 네. 일일이 이거 아치형으로 안 따고. 근데 여기가 눈에 더 잘 보이니까 여기는 일일이 좀 더 입체감을 줘서 시선을 끌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좀 시선을 딱 잡아준 거 보이시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아까 전에도 제가 그 문어 말씀드렸던 게 이제 포커스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좀 달라진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음. 그래서 보시면은 이 크랙도 이게 아마 참고하실 거 되게 많을 거예요. 전체적인 뭐 형태뿐만이 아니라 크랙을 보면은 이제 이런 거 있죠. 아까 이제 해오신 거는 되게 잘하셨는데 되게 많았잖아요. 네. 여기는 막 이렇게 굵게 그을린 것도 있고 이렇게 움푹 파져 있다가 얇게 이렇게 쭉 뻗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막 모든 블럭이 다 이렇게 주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런 거를 참고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처를 그 하실 때 컬러가 다 조금씩 베리에이션이 들어가면서 되게 이런 게 있죠. 예, 이런 느낌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톤으로 가면은 좀 재미가 없고 이런 식으로 약간 다양하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탈 같은 경우도 어떤 거는 벗겨져 있고 어떤 거는 조금 덜 벗겨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이런 재질에 대한 디테일들 이런 거는 이제 알파 브러쉬로 이제 톡톡톡톡 찍어낸 거지. 아, 예, 저희 그 지브러시 있는 알파 브러쉬 있죠? 네. 그런 거. 그래서 여기 이제 각 같은 거를 이렇게 살려줄 수 있으면 살려주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굉장히 뭔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파고 들어가면은 진짜 할 거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 삐뚤삐뚤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게 다 삐뚤삐뚤해져 있는 건데 원기둥 다 레이어로 딱 겹겹이 쌓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한 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레이어요? 네, 이게 보니까 원기둥 보니까 약간 살짝 서로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거. 요렇게. 네, 네, 이거요. 여기 보시면은, 딱 보이시겠지만, 그냥 하나로 이게 모델링을 약간 이쪽 면을 오른쪽으로 좀 빼주고 이걸 빼주고 다 연결시켜 준 거예요. 요거 하나씩 한 게 아니고. 예, 왜냐면은 여기는 이제 다 붙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그러네.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딱 보여지네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좀 참고 한번 하시면은 뭐 컬러나 아니면 이런 디테일 아니면 라이팅 이런 게 이제 립 라이팅이거든요. 이제 저 뒤쪽에서 빡 때리는 게. 그래서 막 그런 거 참고를 좀 하실 수 있고 이 친구 거 한번 들어가 볼까? 그거 말고도 굉장히 뭐가 많네요. 마리오 뭐 저런 거 작업을 한 친구고 서브센스 디자이너를 쓴 것 같은데
텍스처 같은 거 이제 보시면은 이게 더 텍스처인, 아니네. 텍스처, 네, 텍스처요. 근데 이제 네. 그 서브센스 디자이너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노드를 짜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뭔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참고로 서브센스 디자이너를 다행히도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제가 그 업계 쫙 조사를 해본 결과 거의 없어요. 서브센스 페인터를 쓰면 쓸까 디자이너는 거의 없어서 이거 뭐 머리 아픈데 이거 어떻게 만들지? 괜찮아요. 좀 무서운 것 같아. 예,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요거 알비도 맵. 요거 알비도 맵 하면은 컬러 맵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약간 뎁스 같은 거 있죠? 이제 뭐 이렇게 돌 아래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은 좀 새카맣게 나올 거고 좀 그런 깊이감이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빼고 RGB 값, 컬러 값만 추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알비도예요. 알비도가 이제 PBR에서 이제 컬러 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게 여기 다 써있죠.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이게 앰비언트 오클루전이에요. 여기 이런데 막 약간 이렇게 밀도 같은 거 들어간 느낌 있죠. 그라데이션 같은 거. 그리고 노멀 맵이 아까 전에 제가 그 노멀 맵 그 기둥에서 이렇게 움푹 파이고 한 거 있죠. 그걸 노멀 맵으로 커버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맵이에요. 이 파란 거. 이게 이제 돌을 튀어나와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하인 맵은 완전 입체감 있게 그 부분을 이렇게 볼록하고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텍스처는 사실 공부해도 끝이 없어요. 뭐 굉장히 할 게 많기 때문에 텍스처 공부를 계속 뭐 시간 날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배경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나중에 뭐 마모셋 엔진도 한번 해보기는 해볼 건데 이거는 간단해요.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거 여기 스트립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텍스처 해가지고 풀 올려가지고 여기 맵 이렇게 만드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 파이어주렌트라는 건데 이제 막 불났을 때 이제 소방관들이 이거 열어가지고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막 물 뿌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가면 이거 많아요 여기. 그리고 여기 빨간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 부분은 요 앞에 저기 주차하면은 딱지 먹어요. 여기 노 파킹이라고 써있잖아요. 예, 여기는 이게 좀 색깔별로 있어요. 막 무슨 색깔 이렇게 있는데 이 빨간 색깔은 여기는 그 소방차들 이렇게 댈 수 있는 그런 구역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하나만 했는데도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네. 라이팅도 다 설정할 수 있고. 그래서 서브센스 설치했고 그다음 마야 설치했었죠. 그러면 이제 네. 저기 엔진 나중에 엔진 할 때 이거 마모셋 하나만 딱 하면 되는데 마모셋은 뭐 복잡한 게 1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하여튼 금방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은 보이시죠? 이 디테일을 이거를 하나하나 답한 게 아니고 여기 보여요? 이거 지금 하나도 안 맞는 거? 이 와이어프레임이 여기가 파져 있는 건데 지금 여기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 이런 자국 같은 거를 노멀 맵으로 이렇게 찍어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간 거 있죠. 근데 여기 와이어프레임 보니까 그냥 원통으로 돌아가 있죠. 이렇게
노멀 맵으로 찍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리토폴로지 한 거에다가 그 찍어낸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크랙 같은 거 와이프레임을 다 만들어주지 않았죠. 이렇게 지금 막 크게 쪼개져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거 맵을 다 써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맵을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하면은 요것만으로도 이제 질감 같은 걸 보여주면서 포트폴리오로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네, 요것도 그 포트폴리오에 많이 넣으세요. 그 하이드랜트 요거. 아, 그런가요? 예, 넣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은 작업하기 굉장히 좀 좋거든. 간단하잖아요, 되게. 네. 예.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쭉 돌리면 되고, 이것도 하나 만들어 놓고 사이즈 좀 조절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고, 그리고 이거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질감 같은 거 제대로 보여지죠. 그리고 여기 얼만큼 꺾였는지도 다 보이고, 이런 쇠사슬 같은 것도 그렇고, 그쵸? 디테일 장난 아니잖아요, 이거. 뉴욕 파이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이런 디테일도 좋네. 나뭇잎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알파맵으로 넣은 거고요. 풀도 그렇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것도 많이 할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기 약간 라운드진 것 같죠? 아, 네. 근데 봐봐요. 아니죠? 그러네요. 하긴. 이것도 하나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레퍼런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 분석하면은 까도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 앞부분하고 윗부분하고를 같은 톤으로 해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눌려 보이거든요. 그쵸? 네. 네. 그리고 요렇게 까져 있는 거는 이제 저거 한 거지. 하이폴리곤에서 베이킹 한 거예요. 노멀 맵을 씌운 거예요. 이런 크랙 같은 것도 봐봐요. 여기는 살짝 들어가 있고, 여기는 세게 팍 들어가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은 이거저거 욕심 내기보다는 그냥 뭐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서 포트폴리오로 만들어도 그 지금까지 이제 연습하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연습하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조금 많이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고로 좋은 게 분석을 하세요. 분석을. 그냥 이게 X축, Y축, Z축 했을 때 이 부분이 이 정도로 들어가 있네? 이런 거를 분석을 하세요. 그냥 겉으로 이렇게 탁탁 잡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아마 더 빨리 넣으실 거예요. 예, 물론 뭐 지금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그 배웠던 트랜스포즈를 활용해가지고 크라켄 있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실루엣 잡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로 모양 같은 거 조금씩 구부리면서 로우 폴리일 때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하이 폴리 때 하면 아까 저처럼 돼요. 아까 보여준다고 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근데 다이너메시 맞춰지는 거 안 되지 않나요? 아, 진짜 지메시라면 되네. 지메시. 다이너메시가 안 돼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 다이너메시는, 아니. 지메시를 맞출 수 있죠. 폴리곤은 그냥.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트랜스포즈를 하나 얹고 가냐, 안 얹고 가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G 리메시하고 다이나메시하고 머지를, 원래는 다이나메시하고 G 리메셔를 같이 이거를 합치면서 조금씩 올라갔었잖아요. 거기다가 저희가 합친 게 뭐예요, 이제. 머지 다운이라는 걸 하나 더 합쳤죠. 위에 있는 레이어를 아래에 있는 레이어에다가 머지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컴바인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합쳐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세 개에다가 플러스 트랜스포즈까지 같이
그러면은 그 네 개를 같이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네. 근데 그 머지 다운 할 때요. 네. 그 뭐냐 सब디바이드를 아예 없애야 돼요. 머지 다운 할 때요? 네, 머지 다운 할 때 그 सब디바이드를 좀 올려놓으면 안 돼가지고. 아, 3시간 찾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잠깐만. 지오메트리 쪽에서, सब디바이드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네, 이렇게 했는데 머지 다운이 안 됐어. 그리고, 여기서, 머지 다운. 요거를 했을 때, 요렇게. 된 건가요? 네. 저는 안 돼가지고. 뭐라 떠요, 혹시? 네? 그 뭐라고 떠요? 메시지가?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뭐, 머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떠요? 네, 그렇게 떠가지고. 그것도 바꾼가?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듀플리케이트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새로운 메쉬로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럼 돼요. 예, 저는 지금 여기 머지 돼가지고 지금 두 개 한 레이어에 붙은 거 보이시죠? 네. 예. 안 이렇게, 됐어. 아, 그러셨구나. 좀 찾다가 섭디바이드 없앴더니 됐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머지가 되기는 했지만, 결국은,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이나메시까지 해야지,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붙어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머지를 해도 두 개를 같이 그냥 붙여놓냐, 아니면은, 다이나메시를 해가지고, 정말 한 몸으로 이거를 합쳐버리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그거를 하는 거는 다이나메시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칠하고 나서 붙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붙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치.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subdivide로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subdivide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이나메시로 해서 끝이 나야 돼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은 폴리곤은 많아졌지만 결국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저기를 할 거잖아요. 리토폴로지를 할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보셨겠지만은 겉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게 라운드 된 것 같은데 보드블록 같은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면이 어때요? 이렇게 딱 그냥 90도로 각졌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를 폴리곤을 일일이 다 쪼개갖고 나눠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뚝뚝뚝뚝 끊어서 나눠줘도 면 처리 텍스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착시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라운드 돼 보이네?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텍스처 기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게. 보통 중급 정도에서 이제 배워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는. 지금은 윗면 따로, 옆면 따로, 밑면 따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윗면하고 옆면은 90도로 이렇게 꺾여 있는데 라운드 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텍스처 처리를 그렇게 해버려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텍스처 잡아 들어갈 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거 일단 크라켄은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 기둥 있잖아요. 기둥. 네. 기둥만 옆에다가 모듈러 피스 그러니까 이게 빨라요. 이 방법이. 지금 여기서 복사를 하는 것보다도 하나를 레퍼런스 보고 아까 크랙 같은 건 어떤 거는 조금 약하게 들어가고 어떤 거는 좀 깊게 들어가고 뭐 가다가 끊어지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돌이 어떤 식으로 부셔졌는지 참고하시면서 한번 지금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느낌 보여주시면은 그거를 모듈러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있죠. 이렇게 좀 주변에 세팅하는 거 하나는 기둥 넘어져 있고 작게도 있고 그래서 한 80% 정도까지 하나를 올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복사해갖고 로테이션 해가지고
다른 느낌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뒷면을 보여주면 좀 다른 느낌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조금 더 이 부분을 더 깎아주고 그러면은 서로 봤을 때 A랑 B랑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완전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A, B, C만 만들어 놔도 경우의 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A랑 B랑 합쳐가지고 붙여놓고 뭐 아니면 A랑 C랑 이렇게 기둥을 붙여놓고 B를 옆에다 기대놓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크라켄을 제가 숙제로 드릴게요. 네. 예, 크라켄을 숙제로 드리고 네, 그리고 주말에 리토폴로지를 조금 다시 더 세밀하게 예, 나가볼게요. 어차피 토요일 날에 저희 6시에서 10시까지 수업이 있고 일요일 날도 오전에 또 수업이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완성도가 들어간 이런 디테일 많이 들어간 거 이런 거 있죠? 네. 네, 요게 어쨌든 잘 나와야 돼요. 요게 잘 나와야지 리토폴로지를 했을 때 잘 나와요. 그 디테일이 그대로 그냥 찍어서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디테일이 안 나오면은 그냥 리토폴로지 자체가 로우 폴리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들이 표현 안 되면 완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아직 막 엄청나게 복잡한 패턴 같은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요 정도에서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나중에 그런 거 있어요. 중세 그런 건물 같은 거 보면은 로마에 되게 복잡한 패턴 같은 거 있죠. 그것도 리토폴로지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따는 게 아니라서 예, 그거는 고급 때 배웁니다. 고급 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지금 해보시고 10분간 잠깐 쉬면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바로 이어서 뭐 작업 진행해 보셔도 좋고 이따가 한 55분쯤 하실 때까지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쉬고 오셔도 되세요. 네. 네. 동민 씨. 그러면은 아, 네. 네, 지금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그리고 모양이 아무리 뭐 이렇게 그런다 해도 이게 진짜 디테일 조금 차이로 완성도가 굉장히 좀 달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네네. 보이시나요? 라이브로 계셨구나. 잠시만요. 네, 지금 보여요. 제가 근데 어, 배치해가 아니라 뭐 어떤 느낌을 해야 할지 아직 감이 안 잡혀가지고 음, 기둥도 제가 아는 기둥은 약간 다 일렬로 돼 있는 약간 웅장한 그런 느낌의 기둥을 아는데 네. 약간 엇박자로 약간 그런 구도로 그 조형하는 구도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치, 그치. 어떤 느낌이 돼야 될지 이제, 모르겠어요. 그쵸, 그쵸. 이제는 그게 풀어나갈 숙제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왜 레퍼런스를 그래서 많이 봐야 되냐면, 뒤에 서 있는 기둥이 보통 사이즈가 이렇게 작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레퍼런스를 봐도.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기둥도 조금 아싸리 그냥 사이즈를 좀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요렇게 지지대라고 해야 되나? 이 받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넘어진 거보다도 이 중간에 이렇게 토막 나 있는 거 있죠. 네. 그런 부스러기들이 여기에 아예 몰려 있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잠깐만.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려 볼까? 네. 뭔가 약간 돌멩이나 나무 이런 그 조화 같은 구성 같은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기둥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직사각형이어서 음, 느낌이 파 안 와요.
아, 그럴 수 있지. 네, 맞아요. 약간, 그나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나마 세워둔다 정도? 약간 기워두는 거 어, 정도? 네. 그거밖에 생각이 잘 안 나요. 이거 컨셉 아트 보시면은, 아, 네. 이런 거 보세요. 잠시만요. 아, 네. 네. 보면은, 네. 보이죠? 딱, 이게 크게 잡아놓고, 주변에는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것들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더 작은 것들이 이렇게 좀 주변에 있고. 음,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이런 거 비슷하게 스케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은, 저는 이게 뭐 계속 얘기하긴 하지만, 이 스케치하고 페인팅 하는 걸 귀찮아 하시면, 안 늘어요. 진짜. 아무리 많이 연습을 한다 해도. 예를 들면은, 이런 것만 봐도, 크게 잡아놓고 주변에 작은 것들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아, 네. 다 그래요, 다. 이것도 봐봐요. 크게 잡아놓고 주변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큰 면적으로 잡아놓고, 여기서 또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있고, 음, 그 원리는 결국은 다 똑같기 때문에, 맞아요.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뭔가 굉장히 막,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서 크게 딱 실루엣을 잡아버리거든요,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딱 그냥 분산시켜도 복잡해 보이거나 지저분해 보이거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봐봐요. 이런 것도 보면은 전체인데 여기만 딱 강조했죠. 여기만.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보여주신 것도 아까 그 지브러시 사라졌네. 예, 잠시만요. 예. 아, 네. 아, 이것도 차라리 네. 이거를 그냥 크게 잡아놓고 밑에를 좀 작게 해갖고 좀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부셔진 느낌 있잖아요. 그럼 여기랑 여기는 없는 거지. 이쪽 면만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음,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3D만 했을 때는 아마 느낌 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노트에다가 스케치를 여러 개 한 다음에 한번 보내줘 볼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뭔가 도면이, 한번 그려볼게요. 예, 도면이 있어야지 보고 하기가 편하지 도면 없이 하면은 이거 3D로는 절대 안 나와요. 절대로. 레퍼런스를 최대한 보시고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스케치까지 다 해가지고 그러면 보낼게요. 예, 예, 그 카페에 올려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네. 되고,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어차피 토요일 날 수업이니까, 네, 토요일 뭐 한 오후까지라도 해서 뭐 보내주셔도 되고, 그, 알겠습니다. 내일은 저기 일 가시는 거예요? 아, 네, 네. 응. 내일 하루 종일 할 예정. 아, 내일하고 금요일하고 아침만, 그러시구나. 네, 네. 하여튼, 뭐, 일 가셔서 바쁘시긴 하겠지만은, 남는 시간에 네, 틈틈이 좀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예. 네, 그거 잘 나오면 3D 금방 갈 거예요. 금방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예, 고생하셨고, 저희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에 6시에 봐요. 네, 디스코드로 네, 봐요. 네, 디스코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뵐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